독일인이 처음 본 한국의 충격적인 실체 완벽한 독일보다 낫다고. 처음엔 무시하던 아시아 국가에서 겪은 예상치 못한 사건. 그녀의 지갑이 사라진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독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체계적인 시스템만 믿던 그녀가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 이건 독일보다 더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그녀의 충격적인 선택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저는 베를린에서의 제 삶이 정말 좋았어요. 모든 게 완벽한 시계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매일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리면 6시 30분까지는 샤워하고 옷을 입고 있었어요. 7시에는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요. 지하철은 항상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저는 딱 8시에 사무실에 도착하곤 했어요. 제 이름은 리사고요. 유럽 전역의 제품을 판매하는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일하는 것이 제 강점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죠. 제 아파트는 단순하지만 좋았어요. 하얀 벽 회색 가구, 그리고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베를린 거리가 보였는데요. 차들은 빨간 신호등에 멈춰 서 있었고 사람들은 버스를 기다리며 줄을 맞춰 서 있었죠. 이런 질서가 저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월요일 아침 슈미트 부장님이 저를 그의 큰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그분 책상은 항상 깨끗했고 서류들이 완벽하게 쌓여 있었죠. 제가 그 앞에 앉았을 때 부장님은 무척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슈미트 부장님이 말씀하시길 회사에서 아시아 지역에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한국 서울에 가서 이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는 것을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였죠. 가슴이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고 있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저는 아시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거리와 낯선 음식들이 그려지고 있었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침착하게 있으려고 노력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안 돼. 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독일만큼 체계적이고 깨끗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독일만큼 안전할 리 없고 독일만큼 좋을 리 없다고요. 슈미트 부장님은 제 여행에 관한 서류가 담긴 폴더를 건네주셨어요. 2주 안에 떠나야 한다고 하셨죠. 제 경력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고 계셨지만 저는 편안한 제 삶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소파에 앉아 컴퓨터로 서울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미지들이 저를 놀라게 했죠. 높고 반짝이는 건물들이 보였어요. 깨끗한 거리들, 현대적인 기차들.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좋아 보이게 만든 사진들일까요? 어머니께 전화해서 제 여행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걱정하시다가 곧 흥분하고 계셨어요. 이건 모험이 될 수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모험을 원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있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2주 동안 한국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읽었고 한국어 단어도 외우려고 했는데 독일어와 너무 달라서 금방 포기하고 말았어요. 노트에는 모든 걱정거리를 적어두고 있었죠.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저를 이해할까? 제가 바보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짐을 싸고 있었어요. 각 옷가지를 완벽하게 접었고 여권도 5번이나 확인했죠. 비행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알람도 3개나 맞춰 놓았어요. 걱정으로 배가 뭉치는 느낌이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한국이 저를 변화시킬지 궁금했어요.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죠. 저는 제가 지금 모습 그대로가 좋았어요. 제 체계적인 삶이 좋았고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아는 것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잠이 들기 직전 내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세상에 더 많은 것이 있다면 어떨까? 내일이면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겠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12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답니다. 다리는 뻣뻣하고 눈은 피곤함으로 무겁게 감기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으로 인천공항이 보였는데요. 정말 크고 무척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깊게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정말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공항으로 들어서면서 첫 번째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한 거였죠. 밝은 조명 아래 바닥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표지판이 곳곳에 걸려 있었고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었죠. 혼란스러울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질서정연한 모습에 놀라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는 진지한 직원이 제 여권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분은 저에게 명확한 영어로 말씀하시면서 서류를 빠르게 처리해 주셨어요. 몇 분 만에 통과했고 제 짐을 찾으러 가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몇몇 유럽 공항보다 훨씬 빠르게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었죠. 기차역으로 가는 표지판을 따라가는 것도 쉬웠어요.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조용하고 깨끗했으며 정확히 시간에 맞춰 운행되고 있었죠. 벽에는 낙서 하나 없었고 모두들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노인분이 기차에 오르자 3명의 젊은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죠. 저는 제 캐리어를 꽉 붙잡으며 이상하게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거든요. 회사에서는 강남이라는 지역에 제 아파트를 렌트해 놓았어요. 그 건물은 보안이 철저했고 제 아파트는 작지만 무척 현대적이었죠. 모든 것이 버튼 하나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창문에서 바라보니 도시가 불빛의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한국지사에 갔어요. 새 팀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모두 일찍 도착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영어 실력도 훌륭했고요. 민지라는 한 여성이 저를 환영하며 잘 정착했는지 물어봤어요. 제가 아직 한국 음식을 시도해보지 않았다고 말하자 팀에서 저를 점심에 데려가겠다고 했죠.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어요. 현지 음식을 시도하는 것이 두려웠는데 그녀가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했어요. 날이 지나 몇 주가 흘렀어요. 천천히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건물 경비원은 매일 아침 인사하며 고개를 숙여주고 있었어요. 사무실 근처 커피숍 직원은 제가 주문하는 음료를 기억하고 있었고요. 한국인 동료들은 감사합니다와 안녕하세요 같은 간단한 문구를 배우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회의에서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곤 했죠. 독일에서는 이게 정상이었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곤 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는 몰랐죠. 언어 장벽은 제가 오를 수 없는 높은 벽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혼자서 동네 시장에 갔을 때는 길을 잃고 혼란스러웠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다시 서양 식당에 가는 대신 작은 한국 음식점에 들어갔죠. 나온 음식은 두부와 채소가 들어간 뜨거운 국이었는데 맵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식당 주인이 미소 짓고 있었죠. 그 작은 순간이 마치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아침이 왔어요. 중요한 회의에 가려고 호텔을 나서는데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배가 꼬이는 것 같았죠. 그 지갑 안에는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회사 신용카드, 신분증, 그리고 모든 현금이요. 미친 듯이 모든 주머니를 다시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황한 채로 호텔 프론트 데스크로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 했는데 말이 너무 빨리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호텔 직원들은 침착하게 들어주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전화를 들어 전화를 걸었죠. 호텔 로비에 서서 완전히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길거리 표지판조차 읽을 수 없는 나라에서 집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어요. 지갑이 없으니 회의에 갈 수도 없고 음식을 살 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정말 조심했었는데요.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무력해지는 상황이요. 호텔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인지 생각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는 20분이 영원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바깥에는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면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계속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회의가 곧 시작될 텐데
갈 방법이 없었어요. 지갑이 없으니 택시 탈 돈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회사 카드도 없었죠. 그때 한 젊은 경찰관이 호텔 문으로 들어왔어요. 비가 오는데도 그의 제복은 완벽하게 단정했어요. 그는 곧장 제게 와서 살짝 고개를 숙였죠. 영어를 잘하는 그분이 제 지갑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지갑을 가지고 있던 때와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말씀드렸죠. 경찰관은 작은 수첩에 모든 걸 적고 있었어요. 바로 보안 카메라를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저를 놀라게 한 일을 했어요. 주머니에서 교통카드와 약간의 돈을 꺼내주셨어요. 그걸로 회의에 가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지갑을 찾으면 돌려주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독일에서는 경찰관이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분은 고집을 부렸어요. 한국에서는 방문객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도움을 받아들이면서 가슴속에 따뜻한 느낌이 퍼지고 있었어요. 호텔을 나설 때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택시 한 대가 무릉덩이를 튀기며 저를 위해 멈춰섰죠. 운전기사님은 영어를 못하셨지만 제가 휴대폰으로 주소를 보여드리자 고개를 끄덕이고 운전하기 시작하셨어요. 빗물이 흐르는 창문 너머로 서울이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알록달록한 우산 아래 서둘러 걷고 있었고 상점과 건물의 불빛이 젖은 거리를 빛나게 하고 있었죠. 이런 나쁜 날씨에도 모든 것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회의에서는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매우 격식을 차리고 공손했죠. 민지가 가르쳐준 한국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양손으로 명함을 건네고 가장 연장자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질문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놀랍게도 회의는 잘 진행됐어요. 아마도 그들의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려고 더 노력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아니면 지갑 문제로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회의가 끝날 때쯤에는 우리 프로젝트에 진전이 있었어요. 젖고 지친 채로 호텔로 돌아왔을 때 같은 경찰관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그의 얼굴에 큰 미소가 번졌죠.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제 지갑을 꺼냈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모든 카드, 신분증, 심지어 돈까지요.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았냐고 물었죠. 그분은 어제 저를 내려준 후 택시기사님이 차 바닥에서 제 지갑을 발견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가지고 있는 대신 그 기사님은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 주셨대요. 지갑을 들고 서 있으면서 내 안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어요. 베를린에서는 항상 제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시스템, 좋은 규칙, 좋은 사람들. 하지만 여기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똑같이 좋지만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감사의 표시로 커피라도 사드리겠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거절하셨어요. 그저 자신의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하셨죠. 그분이 떠날 때 다시 비 속으로 걸어 들어가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파트 창가에 앉아 비를 통해 빛나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죠. 언어도 못하는 낯선 도시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재앙이 되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것을 보여줬어요. 여기에 시스템도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이었을지 모르지만 잘 돌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시스템 너머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낯선 사람에게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내 안에서 뭔가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더 이상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상한 표지판들과 다른 관습들이 더 이상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첫인상을 넘어서 보기 시작하고 있었죠. 지갑을 다시 열어 안에 있는 명함과 영수증들을 보고 있었어요. 각각은 여기서의 내 삶의 작은 조각이었죠.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어쩌면 변해야 하는 건 서울이 아니라 내가 아닐까? 어쩌면 내 눈을 열고 이곳을 진짜 모습 그대로 보아야 하는 건 아닐까?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요. 내일은 한국어로 점심을 주문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이 도시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거예요.
모든 것을 독일과 비교하는 대신 한국 자체를 감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갑을 되찾은 다음 날 아침, 뭔가 다른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제 아파트 바닥에 밝은 직사각형 모양을 그리고 있었죠. 서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처음으로 이곳을 탐험하고 싶은 설렘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휴대폰에 있는 한국어 앱을 열었어요. 알록달록한 글자들이 마치 비밀 코드처럼 보였지만 풀어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머릿속으로 계속 연습하고 있었어요. 제 정류장에 도착해서 지하철 문이 열렸을 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기사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더 밝게 보이고 있었어요. 깔끔한 책상들, 유리벽, 도시의 아름다운 전망, 모든 것을 새롭게 느끼고 있었죠. 민지가 주말 어땠냐고 물었을 때 함께 점심 먹자고 제안하는 제 모습에 저도 놀랐어요. 그녀의 눈이 기쁨으로 커졌어요. 점심시간에 평소처럼 서양식 레스토랑에 가는 대신 민지에게 한국 음식점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낮은 테이블과 작은 그릇에 담긴 알록달록한 반찬이 있는 작은 식당으로 걸어갔죠. 민지는 제가 비빔밥을 주문하도록 도와줬어요. 밥 위에 채소와 고기 그리고 계란 프라이가 올라간 그릇이었죠. 그녀는 제게 고추장과 함께 모든 것을 어떻게 비벼 먹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첫 입을 먹으니 입안이 매운맛으로 얼얼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먹으면서 민지가 이 음식이 건강하고 균형 잡혔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각 색깔이 몸에 좋은 무언가를 나타낸대요. 새롭게 인식하며 제 그릇을 바라봤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술이었죠. 점심 후에 민지는 제가 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모든 한국적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있대요. 그녀의 말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정말 이전에는 그렇게 폐쇄적이었나요? 그 주말 아파트에서 독일로 영상 통화만 하는 대신 탐험을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광장시장이라는 전통시장으로 지하철을 타고 갔죠. 좁은 통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게에는 알록달록한 천들이 걸려 있었고 음식 파는 분들은 손님들에게 소리치고 있었죠. 부침개와 끓는 국의 냄새가 공기 속에 가득했어요. 한국인 친구 없이 혼자라 약간 긴장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지갑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길을 잃어도 누군가 도와줄 거라고요. 이런 생각이 용기를 주고 있었죠. 한 음식 가게에서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걸 가리켰어요. 파가 들어간 노릇노릇한 부침개였죠. 요리하고 계시던 할머니가 저에게 미소 지으셨어요. 제가 한국어로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려고 하자 그분은 기뻐하며 손뼉을 치셨어요. 부침개는 바삭하고 따뜻했으며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소스에 찍어 먹었어요. 작은 의자에 앉아 서울의 삶이 내 주변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며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월요일에 출근했을 때 한국 간식을 나눠주며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우리 팀이 모여서 각 간식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죠. 떡도 있고 달콤한 오징어 말린 것도 있고 김 스낵도 있었어요. 몇몇은 좋아했지만 다른 것들은 저에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모든 걸 시도했죠. 제가 노력하는 모습에 팀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회의에서는 전에 놓쳤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결정이 상사뿐만 아니라 그룹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 음료를 따르거나 어른들이 먼저 식사하길 기다리는 것처럼 작은 방식으로 어떻게 존중을 보여주는지 말이에요. 한국식 방식은 독일과 달랐지만 아름답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지사의 대표인 박 부장님이 독일에서 오는 임원들을 위한 발표를 제가 이끌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이제 저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어서 그들이 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셨죠.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긴장되는 기분이었어요. 발표 전날 밤 준비하느라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셨어요. 경비원도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러 들렀고요. 이런 작은 친절함이 이제는 저에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발표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잘 진행됐어요.
독일 임원들은 우리 한국팀이 얼마나 잘 일하는지에 감명받았어요. 그리고 한국팀은 자신들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한 독일 방문객이 한국 음식이 너무 맵다고 농담했을 때 저는 그것을 변호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회사 본사에서 온 이메일이 제 받은 편지함에 도착했어요. 열어보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제목은 아시아 시장 개발 책임자 정규직 자리였어요. 그들은 제게 서울에 무기한으로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5개월 전이었다면 이것은 마치 벌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는 한강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그것은 선물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전화기에서 언제 집에 오냐는 어머니의 메시지가 왔어요. 미소 지었어요. 집이라는 단어가 이전보다 더 복잡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걸 깨닫고 있었거든요. 작은 발코니로 나가 서울의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도시가 제 앞에 펼쳐져 있었고 더 이상 낯설고 두렵지 않았어요. 친숙하고 가능성으로 가득한 곳이었죠. 일자리 제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6개월 전 서울에 도착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한 주가 꿈처럼 빨리 지나가고 있었어요. 새 일자리 제안을 수락했지만 먼저 독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더 오래 살기 전에 베를린 아파트를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거든요. 캐리어를 싸면서 처음 왔을 때와 얼마나 다른지 느끼고 있었어요. 이번엔 제 한국어 책들이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죠. 한국 팀원들과 찍은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심지어 이제는 제가 좋아하게 된 한국 과자들도 싸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저를 위한 작별 파티를 열어줬어요. 회의실은 알록달록한 종이 등으로 꾸며져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큰 케이크와 한국 음식, 독일 음식이 함께 놓여 있었어요. 한국 지사장인 박 부장님이 짧은 연설을 하셨어요. 처음 제가 왔을 때 모든 것을 독일식으로 바꾸려 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대신 저는 그들의 방식을 배우고 우리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을 도왔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눈시울이 조금 붉어지고 있었어요. 6개월 전 저는 제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독일 방식만이 유일하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제는 일을 하는 옳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민지는 선물로 예쁜 일기장을 줬어요. 안에는 제가 돌아왔을 때 필요할지도 모르는 한국어 문구들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전체 팀원들이 우정의 메시지와 함께 서명을 해놓았어요. 저는 떠나 있는 동안 한국어를 연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서울을 떠나기 전 한 군데 더 중요한 곳에 들러야 했어요. 몇 달 전 제 지갑을 돌려받았던 경찰서를 방문했죠. 저를 도와주셨던 젊은 경찰관은 그곳에 없었지만 아직은 서툰 한국어 필체로 쓴 감사 편지를 남겼어요. 그 지갑과 관련된 작은 순간이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그 일이 제 눈을 열어주어 한국을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닌 진짜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줬어요. 마지막 아침 서울의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도시는 조용했고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죠. 아파트 창문에서 멀리 산들과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강이 보였어요. 햇빛이 유리 건물들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한때 이 아름다운 곳을 두려워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서는 처음 도착했을 때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효율적인 보안 절차도 더 이상 놀랍지 않았어요. 이제 한국만의 특별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죠. 독일보다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그저 다른 거였어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한국인 노신사 옆에 앉았어요. 승무원이 식사를 가져왔을 때 자연스럽게 한국 관습을 따라 그분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은 이것을 알아차리고 저에게 미소 지으셨죠. 한국에 살았냐고 물으셔서 저는 자랑스럽게 서울에서의 6개월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영어와 제 서툰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륙하면서 비행기 창문 밖을 내다보니 서울이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 구불구불한 강, 산들 모든 것이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작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제가 한국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베를린에 착륙하는 건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모든 게 익숙하면서도 어떻게든 달랐죠. 모든 표지판이 독일어로 되어 있었는데 몇 달 동안 한국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후에는 너무 쉽게 읽히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공항에서 큰 포옹과 많은 질문으로 저를 맞이하고 계셨어요. 다음 몇 주 동안 베를린 아파트를 정리했어요. 친구들은 그렇게 멀리 이사 가는 게 미쳤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제 결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저는 사랑과 설렘을 가지고 서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먹어본 한국 음식 사진을 보여주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가르쳐줬죠. 많은 친구들이 전에는 한국 방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베를린을 다르게 보게 된 거였어요. 전에는 한 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을 알아차리게 됐죠.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요. 공원은 기억보다 더 푸르게 보였어요. 지하철은 더 시끄럽게 느껴졌고요. 사람들은 말할 때 더 직설적으로 보였어요. 새로운 눈으로 고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예전 동네를 산책했어요. 익숙한 거리와 건물들이 한때는 제 전 세계였어요. 이제 그곳은 제가 살았던 한 곳, 제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이었어요. 걸으면서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는 걸 배웠고요. 장소가 특별해지는 건 그곳의 건물이나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집이 단지 태어난 곳이나 자란 곳만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집은 여러분이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어디든 될 수 있다는 걸요. 2달 후 저는 다시 비행기를 탔어요. 이번엔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이번에는 캐리어가 더 가벼웠어요. 예전 삶의 모든 것을 가져올 필요가 없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제 2번째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서울은 밝은 불빛과 분주한 거리로 저를 다시 맞이해주고 있었어요. 공항 보안요원이 친근한 안녕하세요로 인사했고 저는 자신있게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그 밖에는 길거리 음식과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가능성의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새 아파트에서 짐을 풀고 창가로 갔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내일은 새 직장을 시작할 거예요. 한국인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김치와 비빔밥도 먹고 더 많은 한국어 단어도 배울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은 그저 창가에 서서 저를 바꿔놓은 이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냥 독일에서 온 리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또한 서울에 사는 리사,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리사, 세상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멋지다는 것을 아는 리사이기도 했어요. 서울의 광활한 하늘 아래 저는 새로운 버전의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모험 중 가장 위대한 모험이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